나이 보지 않습니다. 65세 이상도 모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아들, 딸의 소득, 재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니냐,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혹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 전혀 보지 않는데요.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청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소득이나 재산만 반영해서 정부에서 월세 1년에 4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바뀌는 각종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여러 가지 급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아니면 올해 신청했는데 아깝게 탈락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월세,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요, 우리나라 모든 복지 혜택의 기준에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고시하게 되는데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가구 단위 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면 정확하게 중간 50등에 위치한 가구, 이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2015년 7월부터 매년 8월 1일 그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8월에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공표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급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알아야 내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급여가 있지만 이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올해도 만약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왜 탈락했는지, 어느 기준에 맞지 않았는지. 그런데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주거급여, 정부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준 중위소득 중요한 포인트,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42%가 상승했습니다. 1인 가구는 무려 7.3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했을 때는 내가 탈락했지만 내년에는 중위소득 금액 자체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복지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1인 가구는 239만 213원, 2인 가구는 393만 2658원, 3인 가구는 502만 5353원,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입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거급여는 이 기준 금액의 48%에 해당되면 월세, 정부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올해는 1인 가구 106만 9,654원, 내년에는 114만 8,166원. 그러니까 올해 혹시 나의 중위소득이 106만 9,654원보다 조금 더 높아서 월세를 지원받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올해 탈락했으니까 내년에는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선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이었습니다. 이것이 188만 7,676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서 살고 계신다면 이 기준금액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4인 가구는 275만 원에서 292만 원까지 올랐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 그 외에도 혹시 생계급여가 필요하시다면 중위소득 32%,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만큼 어려우신 분들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는데 이분들은 내년에 1인 가구는 76만
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주거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내년에는 급지별, 가구별로 7.8%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급지, 이것은 내가 어디에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실제 임차하고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임대료, 이것을 정부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1급지는 서울입니다. 2급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까지 해당되고요.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부산, 광주, 대구 이런 광역시를 모두 포함하고요. 세종시나 수도권 외 특례시 여기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4급지는 그 외 지역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농촌이나 어촌 이렇게 조금 더 기준 임대료가 낮은 지역. 자, 표 한번 볼까요? 1인 가구는 1급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35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급지는 28만 1천 원, 3급지는 22만 8천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4급지는 19만 1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에 이만큼 받는 거니까 연간으로 치면 1인 가구 1급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만 원 이상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2인 가구는 39만 5천 원 1급지입니다. 2급지는 31만 4천 원, 3급지는 25만 4천 원, 4급지는 21만 5천 원입니다. 자, 4인 가구 한번 볼까요? 54만 5천 원 서울, 2급지는 43만 3천 원, 3급지는 35만 1천 원, 다급지는 29만 7천 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48%, 이 48% 기준은 그대로 고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중위소득의 48%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습니다. 보통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로지 신청한 가구의 소득, 재산만 반영하니까 기준중위소득 48% 이 소득 인정액 이하에 해당된다면 주위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의 재산 때문에 아니면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님들의 재산 때문에 혹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 이렇게 착각하셨다면 반드시 이 내용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주거급여 몇 년 전에 아마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23년에는 47%까지만 끊었습니다. 이것을 2024년에 48%로 1% 상향 조정했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그대로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 가구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자가 집이 있다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아예 이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다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런 분들, 내가 월세가 아니라 자가 집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안전이나 설비, 마감 이런 것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 개량을 해야 되겠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 개량을 지원해 드립니다. 수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데 올해 대비해서 29% 거의 30%까지 인상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내가 얼마만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 월세 금액이 있겠죠. 내가 현재 계약하고 살고 있는 곳에 월세 어떻게 계약되어 있느냐? 만약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 임대료 이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내가 적게 내고 있다면 100%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기준 임대료는 내년에 35만 2천 원인데요. 만약 30만 원에 계약해서 살고 있다 한다면 30만 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만 2천 원 이하면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기준 임대료보다 넘는 금액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빼서 여기에 30%를 곱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내가 이 기준 금액보다 높게 임대료를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적게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신청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하실 때 어떻게 신청하느냐? 신청해서 결정하는 절차들입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셔도 되고요. 바로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일단 신청 접수하셔야 되고요. 이후에는 바로 내 소득이 얼마냐, 내 재산은 얼마냐, 이런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곳 주택, 여기에 대한 주택조사, 그리고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통과될 때는 보장을 결정해드리고 월세를 지급해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